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런 말을 먼저 꺼내고 싶습니다. 당신이 예수님 넘어서도 여전히 남의 눈을 두려워하며 산다면 그 두려움은 죽는 날까지 당신을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보았고 내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젊을 때는 남의 평가가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집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존재가 흔들리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면 알게 됩니다. 남의 눈은 바람과 같아서 오늘은 당신을 스치고 내일은 다른 사람을 향해 불어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전쟁의 시대를 지나고 가난과 혼란 속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서로를 비교했고 작은 성공에도 시기와 질투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나는 배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배가 고플 때만 힘든 것이 아니라 인정에 굶주릴 때 더 깊이 병든다는 것을 우리는 밥은 굶어도 버틸 수 있지만 무시당한다는 느낌에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늙어서도 체면을 붙잡고 자식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러나 그 체면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외롭게 만드는 껍질이라는 것을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넘으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무릎이 아프고 눈이 침침해지고 기억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내가 쓸모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나 역시 그런 밤을 여러 번 보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숨소리만 들리던 시간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온 것은 무엇인가? 명예인가? 직함인가? 아니면 남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인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젊은 날에는 성공이 곧 행복이라 믿었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큰 이름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긴 세월을 건너오며 나는 다른 장면을 더 많이 보았습니다. 큰 집에 살면서도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어. 텔레비전 소리에 의지하는 노인의 모습, 자식은 잘 되었지만 정작 자신은 대화할 용기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뒷모습을 말입니다. 그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관계로 숨쉬는 존재라고.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정이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친구는 친구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봅니다.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서운함을 쌓아두고 말하지 않은 채 마음속에서 채게 만듭니다. 나는 수많은 상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 말 속에는 억울함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었던 한 인간의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단순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기억과 상처, 자존심이 우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 사소한 행동에도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것은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던 시대를 살았기에 우리는 속마음을 드러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늙어서도 여전히 참습니다. 그리고 혼자 울곤 합니다. 나는 이제 말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과정이라고. 그러나 가벼워지려면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남의 평가, 지나간 실수, 이미 끝난 관계에 대한 미래를 말입니다. 그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어깨가 굽고 마음도 굽습니다. 나는 내 제자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길이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건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당신이 지금 예순을 앞두고 있다면 혹은 이미 넘겼다면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묻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시선 속에서 살고 있는가? 아직도 인정받지 못한 어린아이처럼 사랑을 구걸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멈춰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냈고 충분히 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숨 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지만 당신은 조금 더 일찍 알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순이 넘은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가난도 아니고 병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마음이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고집을 경험이라 부르고 편견을 신념이라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굳어진 마음으로 자식과 대화하고 세상을 판단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왜 내 곁에 사람이 줄어들었는지를 말입니다. 젊을 때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 느껴집니다. 내가 옳고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많이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월은 공평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배워야 할 입장이 됩니다. 기술은 빠르게 변하고 세대의 말투와 생각도 달라집니다.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고. 그러나 나는 오래 살며 깨달았습니다. 버릇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배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나보다 어린이들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알겠습니다. 사람이 늙어간다는 것은 정답을 쥐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더 많이 품는 과정이라는 것을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순간 나는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모를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다시 살아 움직입니다. 한국 사회는 체면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사람은 더 그래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울어도 참고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자식 앞에서는 언제나 강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함이 우리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속마음을 말하지 못하니 아무도 우리의 진짜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서운해합니다.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나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해받고 싶다면 먼저 이해하려 애써야 한다는 단순한 진실을 말입니다. 자식이 바쁘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투가 거칠다고 해서 존경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표현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기준으로 지금을 재단합니다. 그러니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인지 아니면 한 걸음 물러나 미소 지을 것인지 나는 후자를 택하는 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할 때 예전 같으면 밤새 그 말을 곱씹으며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도 자기 삶이 버거워 저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은 부드러워집니다. 우리 세대는 참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도 서툴고 풀어내는 것도 서툽니다. 쌓아두었다가 한 번에 터뜨리거나 아니면 평생 말하지 않고 가슴에 묻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는 결국 우리 몸을 통해 드러납니다. 소화가 안 되고 어깨가 뭉치고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몸도 굳어집니다. 나는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의 노년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웃고 더 자주 미안하다고 말하고
더 자주 고맙다고 말하라고 체면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품이 넓어지는 일입니다. 젊은 사람에게 배운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긴 세월 위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사람은 결국 관계 속에서 늙어갑니다. 혼자서는 늙음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고집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옳다는 생각을 잠시 접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그 안에는 우리가 잊고 지냈던 따뜻함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야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조금 더 일찍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늙어가면 쇠퇴가 아니라 깊어짐이 됩니다. 나는 1년을 넘기면서 비로소 외로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에도 외로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외로움은 바쁨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고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었고 증명해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롭다는 생각을 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일이 줄어들고 전화벨이 뜸해지기 시작하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사람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조용함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집안이 너무 고요하면 마음속 소리가 커집니다. 지나간 후에 말하지 못한 미안함, 끝내 풀지 못한 오해가 하나둘 떠오릅니다. 젊을 때는 내일이 있었기에 오늘의 실수를 덮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내일이 예전만큼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과거가 더 또렷해집니다. 나는 그 시간 속에서 나 자신을 여러 번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너무 차갑지 않았는지, 사랑한다고 말해야 할 순간을 놓치지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려 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가족을 위해 일하고 힘든 내색 없이 견디는 것으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때로 그 마음을 잊지 못합니다. 말로 듣지 못한 사랑은 오해로 남기도 합니다. 나는 많은 어른들이 늙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말 속에는 서운함과 억울함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표현하지 못한 사랑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나 또한 젊은 시절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늘 무뚝뚝했고 칭찬 대신 조용한 눈빛만 남기셨습니다. 나는 그것이 냉정함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내가 아버지의 나이가 되었을 때 깨달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쩌면 서툰 사랑의 방식이었음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오해한 채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늙어서야 조금씩 풀어갑니다. 외로움은 단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을 때 찾아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같은 밥을 먹어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외롭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상처받기 싫어 마음을 더 단단히 닫습니다. 기대를 줄이면 실망도 줄어들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대를 줄이는 대신 마음까지 닫아버리면 기쁨도 함께 사라집니다. 나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점점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본질만 남기는 과정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직함도 역할도 바쁜 일정도 하나둘 사라집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입니다. 그 온기를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쓸쓸합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마음을 나눌 이가 있다면 그 노년은 따뜻합니다. 많은 이들이 늙음을 두려워합니다. 몸이 약해지는 것, 기억이 흐려지는 것을 걱정합니다. 물론 그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더 큰 두려움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쓸모를 잃는다는 느낌은 사람을 작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부 어른들은 괜히 잔소리를 하거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누군가에게 여전히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존재의 가치는 영향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손주와 함께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아이는 나의 지식보다 나의 온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외로움을 없애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 외롭구나. 나 아직 사랑받고 싶구나. 솔직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다운 용기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라도 먼저 다가가 보십시오.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안부를 묻고 자식에게 짧은 문자라도 보내보십시오. 답이 늦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외로움을 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완전히 늙은 것이 아닙니다. 늙음 속에서도 따뜻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긴 세월 끝에 배운 작은 진실입니다. 나는 이제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니 무엇을 더 가져야 할지보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평생 무언가를 쥐기 위해 애를 씁니다. 돈을 쥐고 명예를 쥐고 자식의 마음까지도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손에 힘을 주고 있을수록 마음은 더 경직됩니다. 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면 결국 그 무게에 스스로 짓눌리게 됩니다. 나는 많은 어른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과거의 한 장면을 붙들고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끝없이 되뇌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후에는 마음을 반성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오래 머물면 삶을 갉아먹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때에 나는 그만큼만 알았고 그만큼만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숨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기도 하고 반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둘 다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잊혀질까봐 말을 쏟아내거나 괜히 상처받을까봐 입을 닫습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많은 말이 아니라 따뜻한 한마디입니다. 잘했다, 고맙다, 괜찮다, 나는 네 편이다. 이런 말은 돈이 들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오래 붙잡습니다. 나는 늦게서야 그 힘을 알았습니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자주 실수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그러나 듣는 이에게는 그것이 신뢰 부족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언은 줄이고 응원은 늘려야 합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지막 역할일지 모릅니다. 또 하나 내려놓아야 할 것은 비교입니다. 누구의 자식은 더 잘 되었고 누구는 더 넉넉하게 산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비교 속에서는 기쁨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는 오래 살며 깨달았습니다. 사람마다 짊어진 짐의 무게가 다르고 보이지 않는 눈물의 깊이도 다르다는 것을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의 삶을 알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 생각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다르게 바라봅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이 오늘을 더 또렷하게 만듭니다. 만약 영원히 산다면 우리는 오늘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오히려 나를 겸손하게 합니다. 화를 오래 붙들지 말자, 미움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다짐하게 됩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 자존심이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서로 기대어 사는 존재입니다. 젊을 때는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면 이제는 내가 도움을 받을 차례일 뿐입니다. 흐름이 바뀌었을 뿐 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나는 하루를 시작하며 작은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직 숨이 붙어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만날 사람에게는 가능한 한 부드럽게 말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거창한 목표는 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를 평온하게 건너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예전에는 큰 꿈을 꾸었지만 이제는 작은 평화를 지키는 일이 더 소중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당신을 함부로 대한다면 모든 말을 가슴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싸움에 뛰어들지도 마십시오. 어떤 말은 흘려보내고 어떤 관계는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애쓰는 대신 몇 사람과 깊이 연결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노년의 품위를 지키는 길입니다. 결국 우리는 가벼워져야 합니다. 미움도 후회도 과한 기대도 하나씩 내려놓을 때 얼굴의 주름은 깊어져도 표정은 부드러워집니다. 나는 그 부드러움이야말로 나이듦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우리를 빼앗아간 것도 많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허락했습니다. 이제는 그 넓이를 믿고 살아가면 됩니다. 나는 이제 하루를 마칠 때마다 조용히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지는 모습을 보는 일이 예전보다 훨씬 깊게 다가옵니다. 젊은 날에는 해가 지는 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고 이루어야 할 목표가 앞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압니다. 하루가 저문다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또 하나의 완성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오래 살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과 화해하지 못하면 어디에 있어도 평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이 커도 자식이 곁에 있어도 겉으로 웃고 있어도 마음속에 묵은 응어리가 남아있으면 밤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마음을 자주 들여다봅니다.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남아있는지, 아직도 풀지 못한 말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미움을 오래 품고 있으면 그 대상보다 내가 먼저 지칩니다. 젊을 때는 정이라는 이름으로 분노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나에게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옳고 그름을 끝까지 가려내는 것이 과연 나를 행복하게 했는가 하고 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겼다고 느낀 순간에도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굳이 끝까지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내 마음이 덜 상처받는 길을 택합니다. 노년의 평화는 거창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나누는 따뜻한 국 한 그릇, 안부를 묻는 짧은 전화, 함께 앉아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내는 저녁에서 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큰 것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성공, 성취, 인정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남는 것은 그런 단어들이 아닙니다. 누가 내 손을 잡아주었는지, 내가 누구의 손을 잡아주었는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 상처 속에 있다면 내가 한마디 조심스레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과하기에 늦은 나이도 없고 다시 다가가기에 늦은 시간도 없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도하지 않은 채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한 번쯤은 솔직한 마음을 전해보십시오. 결과와 상관없이 그 용기가 당신을 조금 더 가볍게 할 것입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 세대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서툴렀기 때문에 상처를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자식으로 태어나 충분히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어른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이해가 모든 것을 덮어주지는 않지만 미움의 날을 조금은 무디게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려 할 때 세대 사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좁혀집니다. 이제 나는 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 정직하게 살았는지,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실수했다면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고 잘한 일이 있다면 조용히 인정해 줍니다. 우리는 평생 남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길목에서는 자신에게도 따뜻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두려움 대신 준비로 맞이하는 편이 낫습니다. 준비란 재산을 모으는 일만이 아니라 마음을 단정히 하는 일입니다. 서운함을 줄이고 욕심을 덜어내고 감사할 일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해 두면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이별도 조금은 담담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확신합니다. 잘 사는 인생이란 크게 빛나는 삶이 아니라 조용히 타오르다 따뜻하게 사라지는 삶이라는 것을, 당신도 언젠가 나처럼 해지는 하늘을 오래 바라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부디 후회보다 감사가 더 많이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많이 사랑했다고, 많이 인정받지 못했어도 진심으로 살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